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훈련용 데이터 측면이 있고, 이제 또 다른 분야가 AI가 만들어내는 그런 생성물이라고 그럴까? 산출물이라고 그럴까? 그 창작이라고 보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그 작품들과 충돌을 할 때 이거를 과연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 이 이슈는 또 이제 훈련용 데이터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우리 음조협에서 보시기에는 이거는 일단은 어떻게 지금 좀 현재로서는 만약에 어떤 AI가 산출물을 내놨는데 그게 기존의 작품이랑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제재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저희도 방법이 없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작가가 어떤 이거 내가 침해당한 것 같아요라고 저희한테 뭔가에 항의를 하셨을 때 저희도 결국은 그게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작권위원회 소관입니다로 넘어가요. 분쟁이 발생했는가, 표절인가라고 한다면 저작권위원회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정도고,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가 좀 빨리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고, 아까 기술적으로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 자수락 일본 음악 저작권협회에서 611 선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이제 AI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취임을 사실상 3월 1일 정도에 취임을 했는데 이미 그때 가이드라인이 저한테 있었어요. 이거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뭐 사실 회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법적인 검토도 받느라고 지금 늦어져서 7월 중에 발표가 될 건데 그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3년 전에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술이 현재 나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AI 디텍션 기술입니다. 수노로 100% 프롬프트를 통해서 음악을 딸깍해서 만들었다? 3년 전에는 이게 AI로 만든 건지 인간이 만든 건지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요, 저희가 그 디텍션 기술을 가진 회사들을 입찰을 받고 있어요. 그걸 도입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저작권협회는 2024년부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체크박스를 활용을 했거든요. 그 뭐냐면 나는 AI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에 체크를 해야만 곡을 등록해 줬어요. 저는 인간의 저작물만 받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근데 거기다 체크박스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100% AI였다. AI를 활용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일종의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거죠. 영업방해 하셨네요. 를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디텍션 기술이 지금 이미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 뒤에는 또 어떤 디텍션 기술이 나올까는 그거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컨대 백신이 나오고 바이러스가 나오고 또 그걸 잡는 백신이 나오고 바이러스가 나오고 똑같이 쫓고 쫓기는 싸움은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이거 어떻게 알 방법이 있겠어? 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등록을 하셨을 때 3년 뒤에 어떤 기술이 나와서 당신이 어떤 피해를 볼지 모른다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자스락은 AI를 이용해서 한 거는 등록을 안 시켜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근데 네네. 음조협도 그런 가이드라인을 근데 가져가. 이제 자수락이 100% AI는 받지 않겠습니다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 근데 정확하게는 자수락이 어떤 얘기를 또 하냐면 예를 들어서 작곡을 AI가 했고 작사를 인간이 했으면 작사만 자수락 관리물로 받겠습니다. 나머지는 AI라고 그냥 저희가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음저협도 비슷한데 다만 저희가 자수락보다 조금 다르게 발표할 부분은 뭐가 있냐면 뭐가 됐건 인간의 기여도가 1%라도 높아야 저희는 인간의 창작물로 봅니다라는 기준을 발표할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AI를 도구로 썼다면 오케이. 그런데 AI가 더 많아? 그럼 그건 인간의 창작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라는 게 저희의 견지인 거죠. 저작권위원회는 방침이 있습니까? 그런 데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디텍션 기술을 말씀 주셨지만 그 이제 디텍션 기술을 100% 신뢰할 수 없는 이제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법적인 단계에서는 좀 바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 그 우리가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창작자가 여러 선택의 가능성들 안에서 이것들을 조합해서 선택해서 조합한 것에 창작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AI가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이 프롬프트를 주고 그 프롬프트에 따라서 AI가 선택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창작적 기여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에서 어느 만큼이 보호의 영역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들이 아니 이제 협회 차원에서의 이제 징수와 분배를 위한 기준과 또 법적인 어떤
추정력을 주는 기준 사이에서 조금 더 좀 엄밀한 기준들이 필요해서 그런 고민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애니메이션 업계 AI 많이 이용하는데 그쪽 업계에서는 AI를 활용한 저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뭐 이런 방침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그거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AI를 했다 안 했다는 거는 현재는 저희가 오랫동안 해봤으니까 보면은 어느 정도 지금 티가 나요.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객관화된 게 아니라 약간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점점점 그게 단계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 어색함들이. 그 AI에서 나온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분명히 잘 보였는데 그게 계속 발전되면서 점점 그 간극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길게 계속 인간이 관여하게 되면 더 완성도가 높아지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거나 저희가 아웃풋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뽑은 거를 그대로 쓰진 않아요. 항상 거기다 리터칭이 가거나 저희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외주 계약서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계약 조항을 넣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증빙할 수 있게끔 자료 같은 것들이나 파일들을 받게 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AI를 이용해서 만든 저작물 내지는 생성물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저작권자로 등록은 안 해주는데 엄연히 서비스를 하고 다 활용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과연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그래서 일단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도 AI 자체를 저작물로 당연히 인정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일단 이 저작자라는 그러니까 사람의 기여가 조금이라도 있어야만 창작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기여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뭐 확정된 결론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최근에 유명한 사건이 앨런 대 펄머터 사건이라는 게 미국에서 있는데요.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수백 차례 프롬프트를 계속 수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한번 그 미드저니 또 이용해서 한 새벽의 자리야라는 이제 저작물이 있었는데 이거는 AI가 만든 거니까 창작성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어쨌든 프롬프트를 뭐 이용을 했더라도 이거 프롬프트만 계속 수정한 거고 네가 만든 건 아니다라는 게 저작권청의 이제 입장이었는데요. 이쪽에서는 아니 내가 열심히 이거를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리터칭하고 하는 것처럼 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이 이 AI를 썼을 때와 내가 AI를 썼을 때 프롬프트가 다르고 그래서 결과물이 다른데 나의 창작적 기여가 왜 없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프롬프트도 뭐 하나의 이제 뭐 기준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것만으로 창작성 인정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전체 창작 과정에서 인간이 이제 최종 이 생성물에 대해서 얼마나 이 창작적 기여를 했는가를 이제 뭐 어떠한 선택을 했고 인간이 얼마나 통제했는가라는 것이 또 하나의 기준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기준점을 쉽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어떻게 정해질지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건이 없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저작권청은 이제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때 AI가 한 부분하고 이런 프롬프팅을 한 사람, 이용자가 한 부분을 구분을 해서 당신이 기여한 부분을 따로 도려내서 신청을 해라. 그래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이셔 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작가들이 미국은 거의 95대 5로, 그러니까 95가 AI고 5가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창작물로 인정할 셈이구나라고 느낀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프롬프트라는 거마저도 사실 어떤 파라독스가 존재하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수노에다가 프롬프트를 넣기 위해서 자 BPM 몇이고 템포는 뭐 이렇게 하고 키는 뭘로 하고 코드는 어떻게 하고 스타일은 어떻게 쭉 썼어요. 요약하니까 한 4줄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챗 GPT에다 제가 넣습니다. 넣어서 이거를 수노용 프롬프트로 짜줘라고 하면요. 엄청나게 방대한 프롬프트가 나와요. 내 의도는 명확하게 파악을 했고 그 프롬프트가 굉장히 세밀해지고요. 그걸 수노에다가 넣으면 거의 제가 원하는 거에 가까운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나의 지분은 얼마인가? 사실 저는 창작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 건데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창작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의 창작도 없어요. 실용음악과를 그냥 다니고 있는 1학년 학생이 쓸 수 있는 프롬프트의 내용과 제 프롬프트의 내용은 같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AI 음악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목, 그러니까 기존의 창작자가 받을 수 있는 몫이 얼마냐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뭐 이게 프롬프트는 아니네, 이거를 다 깨부술 수 있는 방법이 그거 하나예요. 요컨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AI 회사로부터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노가 됐건 GPT가 됐건 받아와야죠. 왜? 너희들은 기존의 인간의 작품이나 창작물을 학습했으니까 내놔 라고 해서 가지고 와서 그거를 예를 들면 저작권협회가 가지고 오면 정말 용이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래서 어떤 AI 산출물에 대해서 저 작가님의 지분이 몇 프로인데요를 알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저희가 포괄징수를 해온 다음에 우리 저작권협회에서 예를 들면 여기 옆에 계신 이 회원님이 수수료를 얼마를 발생을 해주셨구나. 그럼 이분은 총 지분이 우리 저작권협회 몇 프로가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보상금 격으로 얼마 정도를 이번 달에 분배해드리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분배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작가들 입장에서 어떤 게 생기냐면요, 아, AI가 일을 하고 나는 놀아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그 이상이 진짜로 실현이 되는구나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프롬프트 어떻게 잡을 거야, 뭘 어떻게 잡을 거야 보다는, 그래서 거기서 인간의 몫을 어떻게 커팅해내서 나눠줄 거야 로 페이지가 빨리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그래야 저희가 이 열강들의 지금 사실 저는 열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지식재산권을 탈취해 가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보여요,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유럽에서는 사적 복제 보상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AI 회사가 AI 이제 그런 예, 그렇죠. 포괄적으로 몇 프로가 니네 창작자들 매출의 몇 몫이 프로 내놔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근데 그게 지금으로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베스트인 게, 모든 AI 생성물 회사, 돈 벌고 있는 회사들은 다 해외 회사예요. 거기서 저작권협회가 징수를 해서 국내 작가들에게 나눠준다라는 게 그나마 저희가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 그 애니메이션 제작하고 그런 제작 AI 서비스 회사들은 양면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 그 창작물들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고 AI를 이용하는 측면도 있고 또 산출물들을 활용해서 서비스에서 돈을 받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얘기하시는 부분은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전자제품을 팔던가 AI 서비스를 이제 팔잖아요. 뭐 그러면은 전체 매출액의 몇 프로를 창작자 몫으로 보상해 주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저희는 좀 개념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어쨌든 개인의 어떤 창작에 대한 지분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저희는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캐릭터라는 IP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사실은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라이센스나 그렇게 방송권을 받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으로 B2B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룰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만드신 캐릭터는 귀사에 소속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귀속되는 것인데, 그 캐릭터가 나중에 어딘가에 가서 AI에 녹아서 어떤 캐릭터가 나왔는데, 저 AI가 만든 캐릭터에 우리 회사의 캐릭터가 몇 프로 정도 녹여져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그게 나중에는 검출이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대표님, 이사님께서도 앉아서 그 돈을 버실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거는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 그거는 저희 단계 아니라 국가나 어떤 조직의 저희 기관에서 그거를 해야지 과연 가능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는 이게 기존에 어쨌든 그거는 이제 분명히 저희가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AI를 많이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창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같이 전문가들은 사실은 이게 창작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 등록을 또 해야 되고 상표 등록도 되고 특허 등록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단계를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상대방에게 만들었을 때 어떤 피해를 주고 또 나는 어떤 권리를 받고라는 것들을 저희는 업계에 있기 때문에 알게 돼요. 알아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지금 현재 이런 창작 도구로 AI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무분별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만들게 돼 있어요. 자기가 이걸 어떻게 이걸 만들기 위해서 다른 데 피해를 주는 것조차도 모르고 수익을 받는데 이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리터러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인식이,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가 좀 저희가 저변을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지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게 또 등록이 되면, 많이 등록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체를 모아서 저희가 어떤 그런 큰 기업한테 저희가 또 일부 지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작권을 제가 인정받기 위해서 등록을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저작권은 일단 제가 창작과 동시에 저에게 권리가 생기는 거고 등록은 제가 이 권리를 좀 더 잘 보호받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그냥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에 막 저작물을 만들고 정말 AI를 심지어 이용하지 않고 내가 만든 저작물인데 그런 저작물이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막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만든 건지 AI가 만든 건지 구분할 수가 사실 없을 것 같고요. 그게 아무리 기술이 뭐 발달돼서 아까 뭐 몇 프로 이상 유사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는 또 어느 부분 가능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에나 이제 동일하게 어떤 규격이 있고 표준화가 있다면 거기서는 약간의 차이가 엄청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딱 봤을 때는 일률적으로 이건 95% 유사하니까 창작물 아니야. 이거는 95%가 다르니까 창작물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되게 교과서적인 답이고 해답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일단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AI를 이용했을 때 이제 비용에 관한 문제 해결 같은 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되기도 하겠지만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인식이 생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듣고 이제 그 영어로 하면 Now we are talking인데 네. 아까 이제 유 연구원님께서 우리나라 저작권 인식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서두에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죄송하지만 저는 갈 길이 너무 먼데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훨씬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도 기억나요. 소리바다 사태 때 아니 짜파게티 나왔다고 짜장면이 안 팔립니까? 라는 궤변으로 그때 막 MP3를 옹호하던 사람들도 기억이 나고 사실 그랬던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급속도로 온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저작권 인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국장님이랑 저랑 어디 고급 레스토랑 가서 밥을 한 끼 먹는다고 했을 때 요즘에 그런 데 가면 한 끼에 막 10몇만 원짜리 밥이 있단 말이에요. 1인분에. 비싼 레스토랑이고 위에서는 피아노로 가요를 연주하고 있어요. 그게 음악으로 나와요. 그걸 우리가 저작권료를 거둘 수가 있느냐? 못 걷습니다. 예. 우리나라, 그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못 걷는 거거든요. 그렇게 비싼 레스토랑이어도 밥집에서 음악 나오는 건 저작권료를 못 걷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작권협회가 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야, 이미 멜론에다가 돈을 내고 이걸 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왜 또 저작권을 니네한테 또 줘야 되는 거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무지함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인식도 아직 개선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AI 시대까지 와버렸다. 이제 개인이 아까 유연고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내가 만드는 순간 나의 저작물이야. 인데 반면에 그게 있죠. 나의 저작물인데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도 그런 애 있거든요. 개인이 소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저작권 협회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식 개선이 AI에 한해서 우리 대중이 인식 개선이 돼야 된다기보다는 그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아직까지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한 기본적인 저작권 인식을 먼저 빨리 끌어올리고 그리고 AI가 선행이 돼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로 따지면 DX랑 AX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지금 단계에 와 있다고 저는 느끼고 만약에 반박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일단은 저작권 인식 개선은 이 인식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 너무 상대적인 것 같고요. 왜냐면은 과거에 생각해보면 저희 길거리 차트 한참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 그것들이 과거에는 테이프 복제할 때 음질이 나빠지니까 저작물 그런 거에 대한 거 없이 약간 침해하는 게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디지털화가 되면서 너무 동일하게 복사가 가능하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테이프 정식 음반을 살 유인이 없어지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규제도 강해지고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거 복사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의식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냥 음악 막 틀었죠. 막 틀어서 그런 거 이제 그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음제업이나 이런 데서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은 막 조사 다니고 그랬다 그랬거든요. 혹시 무단으로 음악 틀까봐? 원래 사용료 내고서 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거의 없어졌고 사실 저는 길거리에서 잘 못 듣거든요. 그리고 따로 있잖아요. 그런 업장에서 쓸 수 있는 저작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과거보다는 저는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저희 위원회가 저작권 인식 개선을 미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과거보다 많이 저작권 인식이 올라온 것도 맞고
또 앞으로 가야 될 게 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저작권 인식 제도 인식의 개선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홍보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이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캐롤이 안 나오는 게 저작권 협회 때문이다라는 그 프레임을 빨리 좀 부수고 싶은 게 그게 너무너무 무식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캐롤은 저작권이 없어요. 작가가 죽고 나서 70년이 되면 그 노래는 저작권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캐롤은 그냥 트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상행위를 하는 업소에서 음악을 쓰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연 저작권료를 내야 됨에 대해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던 거예요. 상인들에게. 그걸 지금 여실히 보여주는 나라가 어디냐면 베트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인들은 저작권협회랑 싸우지만 이거 내야 된데까지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베트남은 안 틀어. AI 음악 틀 거야. 지금 가면은 베트남은 지금 저 커피숍에서 AI 음악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재밌는 실험은 될 수 있는 게 그래 과연 인간이 만들어낸 너희들의 귀에 익숙한 히트곡이 매장에서 나오는 것과 알 수 없는 그냥 AI 음악이 나오는 것과 그게 매출에 어떻게 관계가 되고 또 그 가게의 어떤 이미지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는 이제 거기서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우리가 이게 갑론을박이 오래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AI가 만든 그런 생성물의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현행법으로 안 되는 거고. 근데 대부분 AI를 많이 쓰고 있다. 창작자들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는 상당히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미국은 이제 개인적으로 뭐 미국인들이 뭐 진실한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자기가 체크를 하게 해서 만약에 잘못 체크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당신이 책임지는 거고 그런 그 자율 방식이랄까 뭐 그런 것들을 택하는 것 같아요.